연일 폭염특보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더위인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 냉방을 가동하기 힘든 저소득계층, 이른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구청 공무원과 상담원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야 하는 어르신을 찾아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한아름 갖고 온 부채와 양산을 선물하고 방에는 시원한 쿨매트도 깔아줍니다. 네. 이게 필요해. 이거는 많이 쓴다. 이거는 많이 쓴다. 선풍기 가면 또 이거는 많이 쓰기 좋아. 노인 인구가 많은 중구는 올해 폭염 취약계층 74가구를 직접 방문해 여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품 전달에서 벗어나 주민 돌봄 역할도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온열에 노출되는 것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지식도 전달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이 무더위를 버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바로 옆 동네인 동구는 살수차를 동원했습니다. 살수 장비를 장착한 관용 차량이 하루 2번씩 삼복도로를 달리며 물을 뿌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열기를 식히고 미세먼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위에 더 취약하신 분을 위해 가지고 골목길에도 저희들이 살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체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 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폭염이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폭염에 대한 긴장도는 더 높아진 상황.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세우고 공원엔 인공 안개 시설을, 동네 곳곳에 경로당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는 등 폭염 저감 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폭염과의 전쟁에 나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더 바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가 6개월 동안 일부 도로의 지하 구간을 탐사했는데 땅꺼짐을 유발하는 공동상태 구멍이 무려 180곳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2km당 0.7개 꼴인 겁니다. 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하루 동안 11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던 지난 6월 26일. 해운대구 우동에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엿새 전에도 두 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도로 치마는 지하에 구멍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이런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5월까지 레이저 특수 차량을 이용해 13개 구군도로 258.8km 구간 지하를 탐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무려 186곳에서 땅속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1km당 0.72개 꼴. 이 가운데 사하구가 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구 32곳, 연제구 22곳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7곳은 바로 메꾸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긴급 등급, 104곳은 석 달 안에 복구해야 하는 우선 등급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92%가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땅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공사나 아니 하수구나 강도 공사 해놔놓고 다짐을 하다 보면 또 약간의 세월이 가다 보면은 또 공동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도로는 부산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땅속 구멍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도로는 매년 최대 8cm씩 땅 두께가 줄어들고 있어 구간 도로의 치마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 구간 치마로 이어진 건 지난해 35건, 올 상반기엔 벌써 11건입니다. 부산은 특히 바다, 강, 그다음 중차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 또 신속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발견된 도로 및 구멍에 대한 복구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6년 내로 지하 전 구간에 대한 탐사와 보완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화이트 국가 재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주력 업종인 기계와 화학공업 등 95개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를 앞두고 일본 수출 규제 긴급 대책 회의가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취합한 지역 업계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심각했습니다. 연간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95개에 달했고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27개였습니다. 기계류와 전기기기 등은 일본 의존도가 98.6%였고 시멘트와 도자 제품, 유리 등은 98%, 화학공업, 광학기기, 의료용 기기 등은 97%의 일본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품목도 많고 금액도 크고 의존도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계류, 전기기기, 비금속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관광객의 발걸음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일본 오사카 현지에 수출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산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부품이 이런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만약에 상용화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원소재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시장 발굴, 부품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와 부산시의 공통된 의견.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책회의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접점 못 찾은 한일 파국치닫나라는 제목 일면 머릿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태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건데요. 외교부는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 가기 결정이 오늘 오전 10시로 추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팔면에 해수욕장 음식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라는 제목 보이는데요. 여름 피서철이면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배달과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음식물 배달을 하던 A씨가 단속 공무원에게 대지당하자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사례를 들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음식물 판매로 적발된 건수는 통닭, 음료 등을 포함해 181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백스코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후보지로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구가 신세계 측에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공항터미널을 건립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근 터미널이 반영된 계획안을 공유했다는 건데요.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용역 결과 백스코 인근이 공항터미널 최적지로 결론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제 전범기를 연상시키는 교표가 사용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천가초등학교와 동학초등학교 교표에 태양 주위로 퍼져나가는 햇살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목을 가이즈카 향나무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8월이 시작되자마자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어제부터 부산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며 무척이나 날이 뜨거웠습니다. 낮 동안의 무더위가 밤에도 계속됐는데요.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 가까이 유지되며 부산에는 엿새째 열대야가 계속됐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한여름답게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아주 강하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무더위에 더 취약한 노약자들은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아지면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32도, 양산 35도, 창원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집니다. 열대야도 일주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절기 입추가 있는 다음 주에도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정화시설 없이 제대로 된 밀폐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차량 도장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더워서 그랬다, 비용이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도장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하지만 버젓이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특별사법경찰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고돼 있어요, 이 부스가. 또 다른 업체. 여기선 부분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곳은 신고도 안 된 업체입니다. 부분 도색 하신 거 맞지? 와 여기서 하십니까? 허가 받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이곳 역시 미신고 시설에서 도색 작업을 하다 단속이 들이닥치자 깜짝 놀랍니다. 가지 마라, 그거. 집중기 갈아야지. 소형 버스의 도장에 앞서 기존 도색을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압 공기를 뿌리자 뿌연 먼지가 도처로 날립니다. 작업장은 천막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어 야외나 마찬가지. 먼지들은 고스란히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달간 차량 도장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무허가 소음 배출 시설을 운영한 곳입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작업자들이 지정된 부서 내에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편의상 장소 이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고발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건축 공사장과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정부가 1997년 이후 20년 만에 항만 육성 기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선석을 늘리고 항만 완전 자동화를 통해 현재 세계 6위 수준인 부산신항을 2040년까지 세계 3위로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선박 대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비한 동북아 최첨단 물류 허브 항만. 정부가 내놓은 2040년 부산신항의 청사진입니다. 스마트화, 완전 자동화, 디지털화 추진으로 고효율 스마트 항만을 건설하고 배후 부지와 항만 서비스 기능 다양화, 고도화로 항만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지난해 물동량 2,100만 TEU로 세계 6위 수준인 부산신항을 2040년까지 3,400만 TEU 처리가 가능한 메가포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추가 선석 확보 등의 계획도 내놨습니다. 25,000 TU급 초대형 선박이 접항 가능한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 경남 진해 측에 우선 확보하고 장래 부산 가덕도 동축에도 신항만 부지를 확보해서 문제는 선석 등 인프라 확충에 걸맞는 추가 물동량 확보와 친환경 지속 가능한 항만, 배후 부지 등 항만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물류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R&D를 통해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싱가포르, 상하이, 일본 등 경쟁 항만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스마트 항만을 표방하고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부산신항으로선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차 라디오 05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양산 내원사 계곡.
이번 주 정말 더웠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시원한 계곡 영상 보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휴가철에 맞아가지고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맑고 시원한 내원사 계곡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티즌들은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반응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1000분 가까이 가고 싶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사 이런 데 본 적이 없노? 아니 우리 어제 분명 내원사 같은 곳 맞지처럼 영상이 유독 날씨도 좋고 사람도 적은 날에 찍혔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을 느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광안대교 보행로 걷기 축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보행로 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는 광안대교에 보행 전용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월 25일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 가을의 산책, 여름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고 싶다 같이 반기는 댓글도 있었는 반면에 우려하는 댓글이 더 많이 보였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사고 엄청날 것 같은데, 그리고 투신도 처음에 있었다가 차량 사고랑 자살 사고 자주 나서 없앤 것 아니었나요? 술 먹고 올라가서 많이 실족사겠구만. 자동차 전용 도로로만 사용하는 게 정답이지 싶네요. 이게 말이 되나? 바람 불고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개방된 광안대교가 참 좋기는 했지만 또 안전 문제가 걸린 만큼 잘 점검하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노 재팬이에요. 일본 불매운동과 연관된 키워드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27일 서면에서 반의 집회가 열리는 등 이 일본 불매운동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차량 의자에는 불매운동과 반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전단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좀 과하다는 댓글이 더 많이 보였는데요. 광고판에다가 하는 건 어떤가요? 종이도 낭비되지 않고 눈에도 띄고요. 저거 교통공사에다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건가? 무단으로 저렇게 해놓고 가면 철도법 위반 아닌가? 강요는 하지 말자.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는 사람 눈치 주지도 말지와 같이 조금 과하다는 반응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네, 광고판을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동래구 명장동의 한 교차로에서 71살 A씨가 몰던 버스용 승합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45살 B씨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의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남구 대연동 도시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다 다시 후진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대연램프 부근에서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운전자 55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0%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고의로 선박 폐유를 유출하고 달아난 혐의로 인천 선적 예인선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쯤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합 해상에 폐유 80리터를 유출한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을 오갈 선박 20척을 대상으로 연료류 시료 110석점을 채취하고 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의 예인선을 찾아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9대4로 2연승하며 후반기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신본계 안타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롯데는 3회까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8대0으로 점수차를 크게 벌렸고 4회 말 삼성에 2점을 내준 뒤에도 6회 손아섭의 솔로포로 응수하며 여유롭게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2연승을 거둔 롯데는 시즌 36승 2무 62패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해운대 고등학교 등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오늘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이들 10개 학교에 대한 청문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교육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오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해운대고를 포함해 대부분의 자사고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 정부 합동청사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입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동구의회가 반대 투쟁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청사 관리본부를 찾아 북한 보호관찰소 입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법무부가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 보호관찰소를 북한 정부 합동청사로 이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반대 여론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펀드 지원작으로 17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후보작 368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7편을 올해 아시아영화펀드 지원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작품이 8편, 아시아 작품이 9편이며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개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펀드에는 남겨진 신발 등 3편이 선정됐습니다. 후반 작업 지원 펀드에는 4편이 선정돼 10월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7월 부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0.9%, 전기, 수도, 가스류가 2.1%, 서비스 부문이 1.1% 상승했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보인 건 지난 2월 이후 5달째입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재제조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어제 고부가 신제조업과 재제조 산업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경제 미래는 기존 제조업에 부응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이 시작되자마자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어제부터 부산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며 무척이나 날이 뜨거웠습니다. 낮 동안의 무더위가 밤에도 계속됐는데요.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 가까이 유지되며 부산에는 엿새째 열대야가 계속됐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한여름답게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집니다. 열대야도 일주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절기 입추가 있는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